오늘 주제는 영재고 입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재고 입시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에 조금 변동이 있잖아요. 그죠? 내년에 변동이 모르세요? 아, 처음 듣는시구나. 그러면 다시 현재 지금 초등학교 어머님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초등학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2학년도 계시는구나. 어쨌든 입시가 내년에 조금 변동이 있어요. 내년에. 조금은 아닌 것 같고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변동이 좀 있어서, 영재고 입시만 보면, 영재고 입시는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간단한데, 입시 요강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얘기 하다 보면, 그래도 영재고가 어떤 학교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얘기하도록 할 거고요. 대략 시간은 한 1시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1시간에 끝날 것 같고, 영재고 입시에 대해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어머님들 계시면, 저희 영재센터 선생님들 지금, 과학 선생님들은 수업이 있어서 상담을 못 하고요. 수학 선생님들 지금 나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상담해 드릴 거고, 저도 같이 좀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그냥 요 자리하고 좀 바깥에 여기 요 층에 교실들이 좀 있어요. 지금 수업이 다 끝나서 그 교실에서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재고하고 과학고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영재고, 과학고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어머님들 계시는데 한번 좀 정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영재고하고 과학고하고 같은 학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비슷하기는 한데 좀 다른 게 관계법령이 달라요. 관계법령이 영재고는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과학고등학교라는 것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학교예요.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라고 분류가 되고요. 그러니까 외고, 국제고 이런 학교도 있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특목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학교로 분류가 되는 학교예요. 과고는 그런 학교고, 영재고는 그냥 영재고예요. 그러니까 특목고가 아닙니다. 영재고는 영재고다. 이렇게 돼 있고, 영재고는 전국에 8개가 있고요. 전국 선발을 합니다. 전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발을 하고요. 과학고등학교는 광역 선발을 합니다. 광역 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기도에 살고 있잖아요. 분당에 살고 있으면 경기도에 위치하고 있는 과학고등학교뿐이 지원을 못해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경기 북과고. 서울에는 인구가 많아서 2개예요. 한성과학고하고 세종과학고. 이 2개. 인구가 많으니까 거기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보통 도별로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전국에 과학고등학교는 20개가 있어요. 과학고등학교는. 근데 그 20개 중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는 1개예요. 그래서 이건 광역 선발을 하는 거고요. 이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좀 특이한 점이,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는요. 영재학교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커리큘럼. 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냥 영재학교장이 그냥 선택하면 돼요. 아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의 검인정 교과용 도서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인가된 교과용 도서를 쓰는 겁니다.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학생기록부도요. 여기는 그냥 영재고 학교장이, 교장 선생님이 그냥 별도 관리를 하는 건데요. 여기는 나이스를 쓰는 거죠. 보통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생들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대로 써요. 예.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선발 시기는 영재고 입시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과학고 입시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재고 입시가 끝난 아이들이, 거기서 떨어진 아이들이 다시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은 그래요. 그래서 영재고 입시 준비해서 떨어진 아이들이 보통 과학고를 많이 지원한다. 물론 영재고 입시 준비하지 않았던 아이가 과학고를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런 케이스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대부분은 영재고 떨어진 아이들이 다시 과학고를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서두에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영재학교는 전국에 8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8개가 있고요. 모집 인원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조금 안 되는데요. 어쨌든 8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순서대로 생긴 거예요. 설립연도가 순서대로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국영재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한국영재가 제일 먼저 생겼는데 그 한국영재는 카이스트 부설입니다. 카이스트 부설이에요. 이 학교의 특징은 한국영재는 카이스트 부설이라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서울대보다는 카이스트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합니다. 학교 방침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대 가는 아이들도 있기는 한데 오히려 다른 영재고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거의 대부분이 카이스트 쪽으로 좀 많이 미는 편이에요. 이 학교는. 그래서 그 한국영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서울영재고예요. 서울과학영재고. 이게 두 번째 생긴 겁니다. 영재고 중에서는 서울영재고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센 학교다. 이렇게 뭐 세다, 약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는 힘들어도 제일 가고 싶어하는 서울영재고죠. 서울영재고. 주로 이 학교의 성격을 보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 학교는 주로 국제올림피아드 대표 선수들을 선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올림피아드 있죠? 국제올림피아드 대표들이 주로 이 학교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이쪽에서 주로 거기에 많이 그 한국 대표로 출전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이 학교가 좀 문제가 교육부 쪽에서는 좀 문제라고 봐요. 서울과고 나와가지고 자꾸만 의대를 너무 많이 들어가. 그래서 항상 문제가 좀 돼요. 이 학교가. 하여튼 의대를 좀 많이, 그러니까 영재고 가면 보통 들어갈 때 뭐 이렇게 서약서를 써요. 만약에 의대 가면 다 등록금 뭐 등등 혜택 받은 거 다 토해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그리고 추천서 안 써준다 뭐 이런 거 쓰는데도 어쨌든 가요. 하여튼 가는데 하여튼 의대 쪽에 좀 의대 쪽으로 좀 진학을 많이 해요, 애들이. 뭐 학교에서 못 가게 하는데, 그리고 서울대 진학률이 높아요. 이 학교가. 서울대 진학률이 높고, 카이스트나 이런 데도 뭐 가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주로 서울대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포스텍 정도? 뭐 그 정도가 좀 주류예요. 그런 서울영재고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영재고가 있어요. 경기영재고가 영재고 서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기도 순이에요. 인기도 순위는 서울영재 1위, 그 다음에 한국영재, 경기영재, 여기 한 2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경기영재, 경기영재하고 경기영재도 서울대에는 좀 많이 입학을 시키는 편이에요. 서울대 진학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경기영재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쭉 있어요. 뭐 대구영재, 대전, 광주, 세종, 인천.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요. 그러니까 광주영재예요, 이게. 광주과학고등학교 이렇게 나왔는데 영재고예요. 이름은 저런 거고 그냥 영재고예요. 영재학교인데 광주는 나머지 학교들은 전부 다 여기 모집 인원들에 대해서 전국 선발을 해요. 영재고로 전국 선발을 하는데 요 광주만큼은 요 그 전라도 지방에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서 그 역할을 이 영재고가 해요. 그래서 모집 인원 90명에서 45명은 과학고등학교로 선발하고,
그러니까 광역 선발이죠. 그 지역의 아이들 과학고등학교로 선발하고 45명을 전국 선발해서 영재고로 선발해요. 이 학교만. 그러니까 여기가 좀 모집 인원이 적은 거죠. 사실은 45명 뽑는 거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뭐 그런 거고요. 제일 늦게 생긴 학교가 인천 과학예술영재학교예요. 뭐 예술자가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해 보이기는 하는데 똑같아요. 예술이라고 그래서 뭐 그 예체능 아이들 붙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거 아니니까 뭐 특별하게 하여튼 8개의 영재학교가 있다. 뭐 이것도 뭐 다 아시는 그러한 얘기일 것 같아요. 과학고등학교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학고하고 영재고가 다르다. 과학고등학교는 경기 북과고라는 데가 있고요. 여기를 우리가 분당 지역에 살면 여기 경기 북과고를 지원을 해요.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편이에요. 다른 데는 보통 과학고등학교 경쟁률이 보통 한 3대 1 정도 대략 그 정도 되는데 경기 북과고는 몇 대 몇이에요? 거의 8.8대 1 그러니까 거의 9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가져요. 그러니까 경기도 쪽에서 여기 북과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영재고가 아니라 과학고등학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좀 굉장히 심하다.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경쟁률이 심하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영재고 들어가기보다 힘든 것 같아요. 과학고등학교가. 경쟁률이 굉장히 심해서 영재고 들어가기보다 좀 어려운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지금 요 표는, 그 다음 표는 그러면 영재학교 애들은 어떤 공부를 하냐 들어가서 이거 누가 짠다고 그랬어요? 영재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냥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교육부에서 타치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장 선생님이 짜는데 보면은 이거 핵심 과목이죠. 이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은 다 드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심화 선택 과목들이 여기 쭉 있어요. 보면 여기 무슨 뭐 고등학교 커리큘럼 같이 보이지 않죠, 그죠? 여기 쭉 나와 있어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요. 이거에 반해서 과학고등학교는요.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잖아요. 특목고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커리큘럼들도 있어요. 다 있고요. 대신에 과학고등학교는 이제 심화된 그 프로그램들을 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물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고등학교는 물리 2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무슨 뭐 심화 물리, 고급 물리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과서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교육부에서 개발한 교재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이제 과학고등학교고요. 영재고등학교는 완전 딴판이에요. 영재고등학교는 뭐 교재를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뭐 대학에서 배우는 일반 물리학, 일본 물리학 시험 뭐 이런 거예요, 다. 뭐 일반 화학, 여기 보면 뭐 기초 유기화학, 기초 분석화학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뭐 거의 뭐 대학에서나 배우는 뭐 기초 정수론, 선형 대수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커리큘럼이 완전히 다르다. 이런 거예요. 이 아이들은 성적 산출은 성적은 그냥 대학생들처럼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를 해요. 평가를 대학처럼. 그러니까 뭐 1등급, 2등급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대학은 그리고 여기서는 과목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수능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다 수시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기가 힘들지. 들어가서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 공부 열심히 하면 그냥 대학은 그냥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수능 시험 안 보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이 봐요?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 최저 맞추기 위해서 최저 맞춰서 정시로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하죠.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뭐 재수를 하거나 아니면 보통 재수예요. 재수하다가 그냥 재수해서 나 의사 될래 뭐 이래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그런 커리큘럼이 아니에요. 수능 커리큘럼이 아니라 완전히 다 그냥 거의 대학에서 배우는 그러한 공부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국가에서 다 지원금 나와서 공부하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아이들이 서울대 입시는요 대략 몇 % 정도 가는지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서울대는 2020년 기준에서 서울대는 영재고 800명 중에 영재고가 800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800명 중에 35%가 서울대를 진학합니다.
35%가 서울대를 진학하고 있고, 서울대를 진학하지 이제 못하는 아이들이 주로 가는 데가 이제 카이스트 뭐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카이스트 뭐 여기서 카이스트, 포스텍, 지스트, 디지스트, 유니스트 이런 데도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유니스트, 울산과기대, 지스트는 광주과기대, 디지스트는 대구과기대, 그죠? 뭐 이렇게 어쨌든 카이스트, 포스텍, 그 다음에 지스트, 디지스트 뭐 이런데, 유니스트 이런데 이렇게 다 진학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 지금 네 학교를 이렇게 분류해 보면 진학률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좀 특이하게 서울과고 아이들은 8.7%뿐이 안 가요. 다 어디 가요? 그러니까 서울대 쪽을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특수한 학과들로 좀 지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쭉 나와 있죠. 여기는 이건 영재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학고등학교 경기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같이 했습니다. 이게 오탄 것 같다. 경기 북과고가 아니라 이거 북자 지워야 되겠네요. 경기 과고입니다. 여기 있구나. 맞네요. 경기 북과고. 예, 맞습니다. 예. 경기 과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 요 정도 아이들이 여기를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게 바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는 3단계로 아이들을 선발합니다. 3단계. 이것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3단계인데 요게 내년부터 바뀐 게 1단계는 뭐를 가지고 넣냐면 자소서, 그러니까 학생 기록부 있죠? 학생 기록부, 그 다음에 자소서, 그 다음에 추천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학생 기록부는 전학년, 전교과 다 들어가요. 뭐 수학과학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과학고등학교는 어떻게 들어가요? 과학고등학교는 수학하고 과학 성적만 들어갑니다. 특목고라 그래요. 수학하고 과학 성적만 들어가는데 영재고는 전 교과 다 들어갑니다. 전학년 거 다 들어가요. 언제까지 들어가는 거냐면 2학년 거만 들어가요. 1학년 거는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내신 생활기록부는 다 들어가는데 내신 성적은 2학년 거만 있잖아요. 어쨌든 전 교과가 들어가는데 2학년 2학기 거까지. 왜냐하면 3학년 1학기 때 원서를 넣기 때문에 3학년 거는 집계가 안 돼 있죠. 그죠? 3학년 1학기는 왜냐하면 이게 6월 달이니까 6월 달에 넣는 거니까 뭐 기말고사가 안 끝났잖아요. 그래서 2학년 말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2학년 말까지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요 생활기록부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추천서, 교사 추천서 있어요. 추천서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자소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달라진 점은 중복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중복 지원이 됐냐? 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올해는 어떻게 했냐면요. 내가 원서를 한 3, 4개 써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경기과고도 쓰고요. 그 다음에 한과영도 쓰고요. 부산영재, 부산도 쓰고요. 그 다음에 뭐 광주도 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8개를 다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는 안 써요. 너무 일이 많아. 추천서 그렇게 막 쓰려고 하면 선생님이 짜증내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렇게는 안 쓰는데 보통 아이들이 한 3개 정도 썼어요. 서류 접수할 때. 그 중에서 통과한 데 중에서 이제 자기가 선택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바뀐 게 모집 단위서부터 중복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 정해서 쓸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2학년 아이들이 쓰는 내년에 들어가는 그 시기에는 한 번뿐이 못 쓴다. 한 학교 딱 정해서 써야 돼요. 그죠? 요게 달라진 점 하나. 그리고 예전에는 원서를 넣는 시점이 4월 달 정도에 넣었어요. 근데 늦춰진 거예요. 너무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늦춰진 겁니다. 그래서 6월에 1단계 시험을 봐요. 6월에 1단계 시험을 보고 서류를 넣고 서류가 통과가 되면 2단계로 돌입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2단계는 뭐냐면 지필고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 합격자들이 이제 지필고사를 봐요. 보통 1단계 합격자는요, 그럼 한 몇 명 정도 합격이 되냐? 웬만하면 다 돼요.
웬만하면 다 되는데 B나 C가 많으면 안 돼요. 한두 개 있는 건 괜찮아요. 1단계 통과할 수 있어요. 1단계 통과할 수 있는데 B나 C가 특히 수학과학에 B나 C가 있는 건 좀 치명적이에요. 그건 좀 붙기가 좀 어려워요. 운이 좋아서 1단계 통과할 수도 있어도 3단계까지 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B가 좀 있어도 상관없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예체능 과목에 C가 뭐 하나 있어도 뭐 그런 것들은 좀 상관은 없어요. 근데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 한두 개 있는 거 정도는 괜찮다. 다 통과된다. 다 통과된다. 그러면 통과되면 보통 통과되는 게 좀 많이 통과시켜요. 뭐 거의 대부분 다 통과시켜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원한 아이들은 다 영재라고 일단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지필고사예요. 영재성 판별검사 그래서 지필고사를 봅니다. 그 지필고사를 보는데 지필고사에서 보통 1.5배수나 2배수가 붙어요. 모집 정원에. 그러니까 지필고사 통과하는 아이들이 모집 정원에 1.5배수나 2배수. 예를 들어서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150명만 여기 150명에서 한 뭐 180명 정도? 그 정도를 2차에서 끊어내요. 여기서. 그러니까 보통 100명이다. 예를 들어 100명이다. 그럼 2차 통과자들은 몇 명이라고요? 150명이나 180명 정도가 2차를 통과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보통 보면 여기 그럼 1차 통과자가 몇 명이냐? 거의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붙어요. 1차는. 대부분 붙는데 문제는 2차에서 이제 확 아이들이 갈리죠. 2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2차가. 왜냐하면 여기서 아까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여기서 걸러지는 게 150명에서 한 180명 사이가 걸려드니까 100명 기준으로 보면 그 정도가 걸러나가니까 2차를 통과하고 나면 그 2차 통과자들이 다시 소집 면접을 합니다. 다 모여서 다시 또 면접을 해요. 그래서 이때 창의 역량평가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이쪽에서 뭐 인성평가도 하고요. 창의 역량평가도 하고 그래서 최종 합격자가 결정이 되는 이러한 식의 입시 전형을 갖습니다. 입시 전형은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1단계 서류, 2단계 지필, 3단계 면접. 인원수는 대략 그렇게 선발을 한다. 이게 입시에 대한 영재고 입시에 대한 얘기고 달라진 점은 뭐냐? 2단계가 예전에는 2단계 지필이 5월 달에 봤어요. 올해는 5월 달에 봤는데 이게 7월 달로 미뤄졌습니다. 내년은 7월이에요. 7월 초에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3단계가 8월 중에 봅니다. 보통 3단계가 한 7월 정도에 봤어요. 7월에 올해는 그러니까 지금 바뀌기 전에는 한 7월 정도에 봤는데 내년에는 8월에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3단계 합격자는 9월 초에 발표를 하고요. 9월 초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가 12월 초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3단계 통과하면 거의 대부분 합격했다고 보는 건데요. 왜 여기서 최종 합격자라는 표현을 쓰냐면 아이들이 영재고 붙고 나서 그냥 팽팽히 놀까봐 게임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안 뽑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까지 다 봐서 최종 합격자를 12월 초에 뽑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재고 합격했다고 그래서 막 공부 안 하고 그냥 맨날 게임만 하고 뭐 중간고사 대충 뭐 기말고사 대충 보고 막 이럴까봐 이렇게 방지책을 놓은 겁니다.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다 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붙고 나서 그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거 개판으로 봐가지고 합격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판까지 갔었는데 결국은 실제적으로 그 입학 취소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합격을 했더라도 그 나머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 근데 대부분은 3단계 합격하면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이 좀 조정이 됐다. 일정이 조정이 됐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일정 조정한 거하고 여기서 중복 지원 금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 학교를 지원해서 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러 개를 썼어요. 아이들이. 하나만 딱 지정해서 처음부터 쓴다. 이게 좀 달라진 점입니다. 과학고등학교는요.
어차피 영재고, 과학고 같이 그냥 설명을 하니까. 과학고등학교는 영재고가 끝나면 9월 달부터, 아까 이제 영재고가 9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 끝나면 이제 과학고등학교 입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고등학교는 9월하고 10월에 서류 심사하고, 그러니까 서류 내는 거, 서류 내고, 그 다음에 서류 내면, 그쪽 그 과학고등학교 입학사정관이 직접, 학생을 불러요. 소집 면접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1대1로 소집 면접을 해서, 여기서, 2차 면접 대상자를 추려내요. 보통 한 1.5배수 정도를 여기서 추려내서, 1.5배수 정도 추려내서, 그 다음에 여기 2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단계, 마찬가지로 2단계는 이제 심층 면접을 해요. 가서. 뭐 시험도 보고, 면접도 하고, 이래서 여기서 최종 합격을 발표하는 이런 식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는 지필이 있는 거고요. 과학고는 지필은 없고, 지필고사는 없고, 심층 면접만 있는 겁니다. 서류 여기서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간단한 구조예요. 입시가 뭐 복잡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최종 합격자는 12월 초에 발표한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죠. 오늘 영재고니까. 자, 요게 변경된, 이제 요 부분이 내년부터 변경되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 영재고 지필고사 있죠?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2차 단계, 2단계에서 실시하는 지필고사를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어요. 지필고사를 분석을 해서 어떤 식의 분석을 한 거냐면 A. 지금 이제 그냥 교과부에서는 이거를 A, B, C, D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죠? 이게 A가 뭐 어느 영재고를 얘기하는지, B가 어느 영재고를 얘기하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죠? 알 수가 없는데 그거 말씀을 드릴게요. A가 한국영재입니다. A가 한국영재예요. 그 다음에 B가 이거는 제가 뭐 조사를, 그러니까 뭐 물어본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겠더라고요. 하여튼 교육부에서는 그냥 이렇게만 나왔어요. 이게 원본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A는 한국영재고요. B가 서울영재예요. B가 서울영재. 그 다음에 C가 경기영재입니다. C가 경기영재. 그 다음에 D가 대구영재예요. 그 다음에 E가 대전입니다. F가 광주입니다. 그 다음에 G가 세종입니다. G가 세종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첫 장에 나열했던 설립 순서대로 분류했더라고요. 설립 순서대로 이게 왜 이렇게 써놨을까 그래가지고 한참 봤더니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 이게 얘네들 설립 순서대로 분류했구나 뭐 이렇게 듣더라고요. 하여튼 그 생긴 순서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맨 앞장에 나와 있는 순서 있죠. 그 순서대로 쓴 거고, 왜 그러면 인천은 언급조차 안 했냐. 8개가 있어야 되는데 7개뿐이 없잖아요. 세종하고 인천은 출제 유형이 같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같이 출제했었어요. 세종하고 인천은. 그랬다가 올해는 좀 다르게 출제했거든요. 서로. 근데 그냥 여기서 같이 출제한 걸로 그냥 분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하고 세종이 G 유형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수학 문제하고 과학 문제 문항수예요. 문항수. 수학, 과학, 문항수가 쭉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알수록 이게 지금 한국영재잖아요. 한국영재는 수학이 8문제, 과학이 23문제예요. 이게 서울영재예요. 26개, 40개.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문항수가 막 늘어나요. 여기 79개 뭐 이렇게. 그죠? 이거 어디에? 대전, 광주, 세종이거든요. 보면 뭐 과학이 79문제, 62문제, 56문제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뭐 수학은 뭐 좀 비슷한데 어쨌든 막 늘어나요. 이 과학이. 그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뭐 시험 시간은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뭐 그렇고요. 이걸 또 분석을 해놨어요. 한 문제 푸는데 걸리는 시간. 그러니까
걸리는 시간을 분석을 해놨어요. 제가 분석한 게 아니라 이 교과부에서 분석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분석한 거예요. 교육부 분석에서 여기서는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22분 걸린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영재. 그 다음에 과학 문제 한 문제 푸는데 5분 정도 소요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도 보면 여기는 뭐 평균, 이거는 그냥 이게 섞여져 있으니까, 수학과학 섞여 있으니까 평균 뭐 4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문항수대로. 여기는 5분. 이게 경기죠. 경기 영재.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뭐 1.9분, 1.9분,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1.8분 이런 게 나와요. 이거 뭐예요? 1.8분. 예? 예? 어떤 거? 그냥 뭐 객관식. 그죠? 단답형. 뭐 객관식이거나 단답형이거나 뭐 이런 문제를 낸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을 했냐면요. 문항 분석을 교육부에서 했어요.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뭐 영재성 타당도 어쩌서 했었는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거 뭐 그렇고. 그래서 결론은 이게 교육부 결론이에요. 교육부 결론. 앞으로는 선다형, 그러니까 뭐 보통 뭐 사지선다, 오지선다, 육지선다, 뭐 이렇게 뭐 칠지선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팔지선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오지선다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선다형 문제나 아니면 단답형 문제는 30% 이내로 축소하겠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안 낸다 이런 거예요. 지필고사에서 내지 마라 이런 거예요. 내지 마라. 그 다음에 문항수 축소해라. 문항수 축소해라. 수학 같은 경우는 10문항 이하로 해라. 10문항 이하로 해라. 문항수.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도 25문항 이하로 해라. 25문항이면요. 물화생지 4과목이거든요. 4과목에서 25문항이니까 평균 내용은 몇 문항이에요? 6문항이에요. 어떤 문제를 출제하겠다는 얘기인지 아시겠죠? 객관식이 단답형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서술형이에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서술형이에요, 이거. 물론 단답형도 내요. 내는데 단답형 내는 거는 그냥 보너스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다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영재고 지필시험이다라고 하면요. 단답형 문항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단답형 문항은 KMO 1차 문제 있죠. KMO 수학경시대회 1차 문제 유형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영재고 입시하는 애들이 KMO를 하는 이유가 그 문제 유형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 많이 연습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연습시켜가지고 그거 이렇게 단답형 문제 많이 풀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게 이제 연습을 시켰던 건데 그런 부분에 그런 문제를 내지 말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를 내라는 거예요? KMO 2차 유형. KMO 2차 유형. 물론 학교 수준별로 난이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난이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유형의 문제를 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가면 여기 패턴 중에서 A 학교를 주목해야 돼요. 이게 어디라고 해요, A가? 한과형. 한과형 출제 유형 있죠. 한과형 출제 유형. 그런 패턴으로 변할 거다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여기 뭐 세종이나 뭐 광주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진짜로 문항수도 많고 이렇게 문항수 엄청 많아가지고 이제 그냥 거의 뭐 누가 빨리 푸나 싸움이에요. 빨리빨리 문제 푸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실제 영재고 입시 하는 아이들 중에서 일단 하여튼 영재고가 800명뿐이 안 되니까 800명뿐이 안 되니까 중학교 심화가 좀 잘 돼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중학교 심화 과정이 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진짜로 좀 늦게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더라도 이런 세종, 인천 또는 대전, 광주 이런 데 있잖아요. 뭐 대구 이런 데는 충분히 준비해서 볼 수 있었어요. 단기간에 늦게 시작해도.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발표 나면서부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서는 다 떨어진다. 그냥 뭐 이렇게 늦게 한 2학년쯤 돼서
우리 아이가 영재고를 가고 싶다고 하는데, 근데 예전에는 그래도 애가 역량이 좀 되면 이런 좀 센 영재고는 아니더라도 뭐 세종이나 인천이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한번 뭐 그래도 붙을 확률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이렇게 도전할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좀 일찍 준비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심화까지도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그리고 문제는 개방성이 높은 열린문항이에요. 개방성이 높은 열린문항.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답이 딱 뭐 이렇게 딱 뭐가 딱 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문항들. 그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과정. 풀이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써서 자기의 생각을, 그러니까 얘가 뭐 답이 틀렸다 하더라도 어떻게 추론했는지 답만 띡 적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답만 맞으면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단답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까지가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좀 생각했을 때 이거 지필고사를 없애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거 영재고 입시 애들 선발할 때 지필고사 없애고 그냥 추천서하고 그다음 면접으로 그냥 아이들 선발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이 지필고사를 없애지는 않았어요. 왜 안 없앴냐면 외국에서도 실제 영재학교 애들 선발할 때 지필고사를 다 보더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뭐 이렇게 하여튼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좀 앞서 있는 그런 어떤 영재학교 운영하는 그러한 선발 학교들을 보더라도 어쨌든 2차 지필고사를 다 보더라. 그래서 굳이 그것까지 없애는 건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해서 이 지필고사 살아났는데, 지필고사를 단순 암기식, 그 다음에 양으로 해가지고 막 풀어가지고 막 시간으로 누가 더 빨리 푸나 이런 식의 경쟁은 아니다. 그런 식의 출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출제 방향이 바뀐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영재고 입시를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일찍 시작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 예전에 보면 저희 학원에 진짜 늦게 준비해서 이렇게 세종에 붙은 아이 같은 경우는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개월이죠. 그때는 5월달에 시험 봤으니까 겨울방학 시작해서 5개월에서 붙은 아이도 있었어요. 물론 세종 영재고긴 하지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세종 영재고 이런 데는 그냥 좀 약간 애가 좀 하여튼 학업 역량이 좀 되는 아이 있잖아요. 수학도 그냥 그냥 중학교 건 아주 좀 잘 풀고 뭐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좀 심화된 문제들도 잘 풀고 그런 아이들은 붙을 수도 있었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험이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이거는 좀 준비를 하는 아이들이 붙을 수밖에 없다, 이런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학교 패턴은 이건 좀 이따 할까요?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한국영재 요런 패턴, 수학 같은 경우는 뒤에 있어요. 이거는 이 문제 보세요. 한 모서리 길이가 1인 정육면체 전개도는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했을 때 포함되는 전개도이고 뭐 이거 전개도이다. 그래서 넓이가 8인 내부되는 전개도를 그려봐라.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진짜 창의적인 어떠한 역량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계산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식의 문제 패턴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 패턴들을 뭐 내겠다라는 거죠. 예, 한국영재가 좀 칭찬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의대도 많이 안 보내고, 서울대도 많이 안 보내고, 카이스트로 많이 가고, 이러니까 이제 여기를 좀 표준 모델로 해가지고, 아까 AU형, 그 패턴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 교과부에서 나온 자료들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한국영재에 대한 어떤 그 기출 부분들을 좀 많이 참조하는 게 영재고 입시에서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왜 이러지?
왜 이러냐? 꺼졌나? 이거 좀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배터리가. 어떻게 가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거꾸로 가지를 되죠. 여기 하면 되겠네요. 문항수 시험 시간 됐고, 자, 경쟁률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올해 경쟁률이어가지고 내년에는 이거 올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올해는 원서 쓰는 게 여러 개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여기 보면 뭐 경기 같은 경우도 뭐 13대 1이래요. 근데 이제 경기 쓰는 애들이 경기만 쓰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처음에 그 원서 쓸 때 이게 처음에 이제 지원했을 때거든요. 지원했을 때. 그러니까 경기 쓰는 애들은 경기만 쓰지 않아요. 뭐 경기 쓰는 애들은 뭐 예를 들어 한국 쓰는 애들도 경기 쓰고요. 대전 쓰는 애들도 경기 쓰고요. 세종 쓰는 애들도 경기 쓰고요. 인천 쓰는 애들도 경기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기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1차 때 거의 대부분 붙여요. 좀 많이 붙이는 그런 거예요. 서울은 왜 경쟁률이 저렇게 낮냐면요. 서울은 왜 이렇게 경쟁률이 낮아요? 저기도 다 붙여주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저기는 안 갈 거거든. 너무 세서. 시험장에 안 가요. 그러니까 붙여주기는 다 붙여줘요. 서울 쓰면 1차는 무조건 통과가 되는데 서울은 어차피 나는 저기 안 쓸 건데 거기다 괜히 뭐 쓸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 써요. 오히려 저런 애들이 있어요. 서울을 쓰는 애들은 다 붙여주니까 경기는 조금 떨어뜨려요. 그래도. 근데 서울은 진짜로 다 붙여줘요. 1차를. 그러니까 예. 진짜로 다 붙여줘요. 서울은 다 붙여주니까 내신에서 진짜 막 이렇게 많은 애들 있잖아요. 그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이런 거 많은 애들. 근데 영재고는 가고 싶어. 근데 1차를 통과가 안 될 것 같아. 그럼 반드시 서울을 써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이제 하나씩 하나만 쓰게 돼 있으니까 이 경쟁률보다는 확 떨어질 것 같아요. 보통 영재고 준비하는 아이들이 전국에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생각했을 때.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어요. 통계 자료는 없는데 대략 한 몇 명 정도 할 것 같아요? 몇 명이요? 네? 몇 명? 혹시 아시는 분?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 아이들. 그냥 뭐 대충. 저도 그냥 대충 그냥 얼음 잡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 1%?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한 5,000명? 전국에 5,000명. 5,000명 정도가 준비해요. 800명 모집에 5,000명. 5,000명 정도 준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 6대1, 7대1은 된다는 거죠. 5,000명, 한 6대1이나 7대1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7대1 정도 된다고, 평균 7대1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이나 경기나 한국영재 있죠? 제가 예상컨대는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의 경쟁률은 그냥 제 예상이에요. 이건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나 뭐 한국 요 세 개 학교 있죠? 요 세 개 학교의 경쟁률은 대략 한 6에서 7대1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학교들 있죠? 나머지 학교들. 요 학교들은 한 10대1? 10대1 정도의 경쟁률을 갖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해요. 그렇게 계산해보면 아마 대략 한 5,000명 정도 나올 거예요. 계산해봤어요, 저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뭐 학교마다 좀 몰릴 수는 있죠. 몰릴 수는 있는데 요 한 세 개 학교는 좀 센 학교니까 보통 한 6대1, 7대1 이 정도 나오고 나머지는 한 10대1 정도 경쟁률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됐고요. 이거는 그냥 집에 돌아가셔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문제인지 쓰고 단어가 하면 안 되지. 자,
자, 이제 어떻게 준비할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할게요. 저희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학원은 크게 영재 센터가 있어요. 학원에 영재 센터가 있는데, 저희 영재 센터는 그냥 뭐 어린아이들 그냥 뭐 이름 붙여주기 위해서 영재 센터 이렇게 이름을 장명한 데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저희 학원의 영재 센터는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려고 하는 아이들만 영재 센터에서 관리하고 수업하고 이런 식의 구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아무나 막 다 받고 이런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나는 영재고를 가겠다는 아이들만 영재센터에서 받아요. 그리고 실제 모든 커리큘럼은 그냥 영재고 입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 커리큘럼, 영재고 입시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까? 어떻게 수업을 시켜야 될까? 이거에만 맞춰져 있지 무슨 선행학습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거에는 별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저희 학원의 영재센터는 그냥 영재고 입시를 영재고에 합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크게 두 가지 그 반이 있어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반. 하나는 뭐냐면 영재고 준비반이에요. 여기는 안 써 있죠. 영재고 준비반. 여기 보면 뭐 그거는 어디에 있냐면요. 거기 그 하나 들어간 거 있는데. 네, 속지에 들어간 거 있죠. 네, 거기 안에 보면 바깥에 저희가 집어넣어 놓은 거 있어요. 칼라 프린트 돼 있는 거, 그죠? 그 맨 첫 장에 보면 이거요. 요거. 거기 보면 저도 하나 보면서 얘기할까요? 거기 보면 영재 입문반이 있고요. 영재 입문반이 있고 영재 실전반 이렇게 나누어져요. 크게. 그럼 영재 입문반은 뭐냐? 영재 입문반은 주로 대상 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영재고 입시를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입문을 하는 그런 단계예요. 그래서 KMO 어떤 KMO라든가 그러한 수업들을 여기서 진행을 해요. 수학 같은 경우에 과학도 어쨌든 어쨌든 개별적으로 뭐 물원, 화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듣고 있어요. 영재센터 내에서 듣고 있으면서 특히 이제 수학의 비중이 굉장히 커요. 영재고 입시에서는 물론 과학도 중요하지만 수학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로 수학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러한 그 영재 학교에 필요한 어떠한 그 역량들을 키우는 이러한 그 입문반이 있어요. 영재 실전반은 말 그대로 영재고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여기가 영재 실전반으로 편입이 되냐면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영재 실전반으로 이제 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영재 입문반에서 있다가 2학년 2학기가 되면 이제 영재 실전반으로 이동을 해서 본격적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영재 입문반은요. 영재 입문반은 학원에 나오는 요일이 수학이 3일. 그 다음에 과학은 보통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과학을 들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월수금이다. 그러면 월수금은 수학을 듣는 거죠. 똑같이. 그리고 화목토는 뭐 영어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이가 그때까지도. 다른 데서 저희는 영어는 안 하니까 하여튼 시간은 보통 영재 입문반은 3일, 수학은 3일, 그 다음에 플러스 과학이 하루 또는 이틀 뭐 이렇게 아마 아이가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재 실전반에 들어가면 주 7일을 전부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희 영재센터에 주 7일을 나와야 돼요. 주 7일을. 그래서 어쨌든 수학하고 과학 4과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를 합니다. 입시 준비를 해나가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넘겨보면 영재 입문반과 영재 실전반에 대한 주로 이제 과정, 어떤 과정을 하는지 거기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재 입문반에서는 KMO 기초 심화 이론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KMO 1차
2차 이론 및 문제풀이, 그리고 수업 방식은 다 아이들이 발표 수업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토론 수업, 발표 수업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면접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나중에 3차에서. 그래서 풀이하고 발표 수업, 그러니까 토론 수업하고 그 다음에 뭐 주로 발표 수업, 아이가 직접 발표하게 하고 이런 식의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기출 문제들 있죠. 다른 나라 기출 문제들, 뭐 그게 경시 문제건 아니면 영재고 입시 문제건 그런 기출 문제하고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연습을 합니다. 여기가 영재 입문반에서 하는 프로그램 내용이고요. 영재 실전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 영재고 입시와 관련된 거니까 다 영재고 대비 창의사고력 발표 토론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영재고 실전 모의고사 계속 보면서 아이가 어느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 아이 성적을 저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 아이는 이 학교를 쓸 수 있어,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맞춰서 매주 어쨌든 영재고 실전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요새는 영재고 입시에서 지필고사가 중요하고 면접이 중요하지만 요번 발표를 저희가 좀 보면서는 아이들 내신 성적 관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학생부 관리 있죠, 학생부 관리. 그러니까 서류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서류 관리는 저희 그 영재센터에서 다 하세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자소서 쓰는 거,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 어느 학교 지원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입시 딱 되면 벌써 2학년 딱 되면 그때부터 자소서 준비를 시켜요. 저희 그 입시전략연구소에서 소장이 붙어서 1대1로 붙어가지고 어떻게 자소서 좀 전략을 쓸지 이런 것들 자소서 갖고 오게 해서 전략을 그때부터 조금씩 다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이렇게 학생기록부 서류 1차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 기간에서 어쨌든 시험 대비 이런 것들도 어쨌든 집중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이제 입시가 다 끝나잖아요. 9월이면 입시가 다 끝나잖아요, 아이들이. 실전반 아이들이 9월이 다 끝나면 그 아이들이 영재고 입시 준비에선 선행학습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선행학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 뭐 특히 과학은 자연스럽게 선행이 되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선행을 안 시켜요. 영재고 입시에서는. 그러니까 애들이 선행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돼 있는 게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과정까지만 선행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재고 입시가 바로 끝나면 그 학생들 전부 다 저희 학원에 고등 특목센터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 특목센터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다시 이제 뭐 선행학습이라든가 아이들이 고등학교 뭐 영재고에 붙은 아이건 떨어진 아이건 거기서 다시 또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반 고등학교를 가건 영재고를 가건 거기서 계속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그 고등특목센터에서 어쨌든 그 뭐 선행이나 등등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뒷장 세 번째 장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저희 학원의 그 수업들은 그냥 일방적으로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그런 수업이 아니고 실제 아이들이 다 발표하게 하고 토론하게 하고 이러면서 좀 아이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영재고 입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 보통 그냥 성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학원에 준비한 학생이 10명이다. 만약에 영재고 입시를 준비한 학생이 10명이다. 그러면 2차 통과하는 학생이 보통 한 2차, 그러니까 10명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보통 2차 통과율은 한 6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뭐 6명이나 뭐 7명 정도가 2차를 통과해요. 2차.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통 다른데 아마 뭐 이렇게 영재고 입시 준비하는데 보면 거기는 엄청 막 이렇게 규모가 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시험을 봐요. 근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보니까 붙은 아이들이 많죠. 근데 실제 걔네들 이렇게 퍼센트를 내면요, 떨어진 아이들 엄청 많아요. 한 30%, 20%나 될까? 그럴 거예요, 아마.
2차 통과율이 한 20%나 될까? 아마 그럴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저희 학원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실제. 그리고 그 학생 중에서는 3차 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비율이 대략 한 60% 됩니다. 다 붙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뭐 거의 뭐 많이 붙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평균 내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정도 붙게 되는 거죠. 2차 통과자 중에서 이렇게 붙은 아이들이 한 60%, 70% 정도 돼요. 2차 통과자 중에서. 그 정도로 저희 그 영재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재고 입시 부분은 어쨌든 아이들이 영재고에 들어가기만 하면 굉장한 경쟁력을 갖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영재고 아이들. 그러니까 거의 어쨌든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제 이게 준비하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엄청나게 들어가기만 하면 엄청난 경쟁력을 갖는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떨어지면 일반고 가서 또 열심히 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 얘기는 다 끝났는데. 없으시면 예, 있으세요? 예. 지금 저희 아이가 예. 영재 센터에 들어온 한 달 정도 됐어요. 중간에 몇 학년이죠? 1학년. 예, 1학년. 한 달 정도 됐는데 예. 이 수업을 이거를 못 듣고 그냥 11월에 들어갔어요. 중간에. 요 설명을 못 듣고요? 아니 이런 거 없이 그냥 11월에 예, 들어갔는데. 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예. 수업을 이렇게 하고 오는데 예. 그 피드백이라던가 예. 그런 거를 매달 하는데. 아니요 그냥 좀 받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저희가 피드백은 한 달 단위로 반드시 상담을 해요. 개별적 상담을. 한 달 단위로. 아, 그래요? 얼마 정도 하세요? 보통 그 정도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요건 빼고 기본적으로 분기별로는 반드시 하죠. 분기별로 정도는 하고, 그죠? 예, 분기별로 정도는 해요. 이건 대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테스트 보고 이런 것들은 어쨌든 결과 상담은 좀 하고, 그죠? 분기별로는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는지. 그거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요. 원래 이제 한 달이 지금 이제 11월에 예. 지금 딱 한 달 됐어요. 그랬어요? 이게 얘가 잘하고 있는지 못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도 시험을 치고 있었는지 못 썼는지도 처음에 몰라요. 그랬었군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을 쳤다고 하더라고요. 성적 보니까 이제 학원에서 쪼거나 그런 것도 없고 부모가 이제 뭘 한 것도 없고 나중에 시험을 봤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거를 인지를 하고 다시 조금 더 어느 정도 왔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그런 피드백 같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피드백은 저희 그 영재센터가 그냥 자주 하는 편이에요, 진짜로. 예. 그러니까 믿고, 예. 자주 하는 편이에요. 예. 원장님 들었을 때는 예. 8년 때 들어가서 처음 영재 입문반에 들어가는 게 제일 효율적인지. 6학년 때 하는 게 좋기는 한데요. 6학년 때. 그러니까 아니요. 하여튼 6학년 그게 중간이건 아니면 예비 중1 때 시작을 하건 하여튼 6학년 단계. 그러니까 빨리 시작하는 아이들은 보통 6학년 올라가는 시기 있잖아요. 예비 6학년. 그때부터 시작하는 애들도 있고요. 하여튼 6학년 정도 그 중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희가 보통 시작하는 시점이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시즌 아니면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3월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텀들이 있어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가. 실제 선생님들이 좀 개별적으로도 이렇게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영재센터 인원, 한 반의 인원이 진짜 작아요. 오히려 아마 선생님 숫자가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저희. 영재 실전반이 예. 여름 방학 때 되는데 그때가 계속 입문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KMO 준비하고 이런 것들 계속 역량을 키워야죠. 왜냐하면 지금 시험이 KMO 1차 정도 수준이 아니라 2차 정도 수준으로 출제될 것 같아요. 상당히 어렵게. 예. 예. 영재 입문반 같은 경우에 선생님 수업 선행을 안 한다고 하셨는데 예. 여기 나와
문제들도 선행이 아닌 지금 현재 뭐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만 예. 문제 출제 유형 거기 그 영재 입문반에 들어가려면요. 최소 3학년 1학기 것까지는 끝나야 돼요. 3학년 2학기, 중학교 과정은 다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입문반에는 중학교 과정까지는 끝나야 된다. 최소. 중학교 3학년 2학기 과정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끝난 학생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뭐 중학교 1학년인데 마찬가지 3학년 2학기 과정까지 지금 초등학생인데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데 뭐 2학년 것뿐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좀 더 선행을 하고 들어와야 돼요. 예, 그거는. 예. 고등 선행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예. 그 수학이랑 과학 예. 공부하는 내용이나. 예. 전혀 무관합니다. 예. 중등심화예요. 예. 중등심화. 예. 그러니까 주로 영재센터에서 하는 거는 선행 학습을 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선행하고 때문에 다른 아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영재고 입시하려고 하면 선행할 시간이 필요가 없으니까 선행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영재고를 만약에 입시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일반고나 다른 뭐 다사고를 간다고 때 거기서 좀 뒤처지는 경향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떨어진 아이들이 지금 보면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고등특목센터에서 지금 여름방학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걔네들 미적분까지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그 선행 속도에 대해서는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달려도 돼요. 그리고 충분히 그 정도 역량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시켜도. 그러니까 그 선행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거 중3 시험 끝나고 나서 시키면 돼요. 그거는. 예. 또 뭐 예. 내신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 이거 하면서 이 과정에서도 내신 관리를 했었잖아요. 예. 시험 기간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른 과목은 못 해주고요. 수학하고 과학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합니다. 예.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예. 중학 과정을 끝냈고요. 예. 1학년인데 예. 예? 늦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올라가나요? 아니면? 아니 이제 2학년 됐는데 예. 중학 과정은 끝났어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실전반으로 들어가기까지 이제 6개월이 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일종의 데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대략.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만약에 중학교 1학년 아이고 2학년 올라가는 아이잖아요. 이번 겨울방학 때 좀 빠르게 최소 수상까지는 빨리 좀 끝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나서 예? 예, 겨울방학 때 상하 2개를 다 끝내면 좋은데 쉽진 않잖아요. 그거 다 끝내기가. 그럼 상까지 정도 끝내고 3월 달에는 무조건 그 경시입문만으로 들어오시는 게 맞아요. 아니면 병행을 하시든가. 겨울방학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수상하는 별도로 하고요. 딴 데서 하여튼 어디서 저희 학원에서 어디서 하고 아예 그냥 지금부터 들어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예. 그러면 따로 수강을 해주는 건 아니네요? 할 수는 있죠. 학원에서.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서 하면 돼요. 그거는. 근데 입문반에서 하는 건 아닌가요? 예, 입문반에서 봐주진 않죠. 입문반에서 봐줘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예. 약간 특강 형식으로 해가지고 특강 형식으로. 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영재고 입시에 필요한 그 수상한 내용들을 특강으로 좀 처리하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좀 빨리 들어가라는 이유가 그래야지 아이가 그 영재고 입시 부분을 빨리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선행 때문에 이게 늦어져 버리면 하여튼 시간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확률은 떨어져요. 영재센터는 입문반부터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실전반부터도 가능한가요? 몇 학년인데 그래요? 중2이요. 중1이요? 입문반부터 해야 될 거예요. 입문반 하다가 그 다음에 실전반은 어차피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되면 무조건 영재고로 가려고 하는 애들은 다 실전반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만약에 입문반은 만약에 안 하면은 실전반은 들어갈 수 없나요? 입문반을 그 기본적으로 경시 이론이나 경시 기초가 되어 있는 학생은 괜찮죠. 뭐 딴 데서 했거나
그러면 상관은 없는데 그런 경시 이론이나 경시 기초가 전혀 안 돼 있는 아이면 실제적으로 그 실전반에 들어가면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수업 내용을. 예. 가능은 한데 못 알아듣는다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좀 하면서 들어가는 게 좋다 이런 거예요. 또 예. 수상화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상하를 예. 계속 이제 그러면 수상화는 왜 필요하냐면 경시 문제를 풀 때 대수나 대수 특히 대수예요. 대수 부분 때문에 푸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그냥 학원 다니고 있는 애들은 예. 그 커리큘럼대로 계속 수업을 하면 되는 건지 따로 수상화를 또 어딘가에서 또 해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요. 잠깐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었는데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예. 수업을 여기 예. 받고 있는 예. 중이거든요. 예. 한 달 돼서 예. 잘 몰라서. 예. 수상화가 지금 안 돼 있나요, 아이가? 끝났죠. 끝났는데. 여기서는 수상화에 대한 수업을 하지 않고 그냥 예. 뭐 기초라든가 예. 기본적인 거를 하기 때문에 예. 수상화를 애들이 딴 데서 더 해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럼요.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경시하면서 계속 저기 수상화 내용이에요. 대수 파트는. 예. 그럴 필요 없어.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부분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 나중에 다시 또 정리할 거예요. 영재고 입시 끝나면 다시 정리할 거예요. 또 뭐 질문 있으세요? 실전반의 내용이 그러니까 수상화 그러니까 고등학교 실제 그 수학 내용하고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진행하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입시 끝나면은 그때 들어가서 예.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예. 영어 같은 부분은요. 예. 그거는 A 그러니까 뭐 1등급을 다 맞아야지. A를 맞아야 되냐고. 국어 같은 거 영어. 예, 가급적 A를 맞아야죠. 가급적. 근데 한두 개 뭐 B가 있는 거는 괜찮다니까요.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가능한 한 하여튼 주요 과목은 A를 받는 게 유리해요. 그거를 A 뭐 1등급, 2등급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는 A, B, C, D로 돼 있어요. 예, 90점 이상이면 다 A예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는 걸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 저기 뒤에 우리